윤 대표님, 네. 국민의힘만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8.28 전대, 네. 조국당도 20일 날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한 이틀 차 전대를 했어요. 제주, 인천, 대구, 경북. 조국당은 혼자 나와갖고 찬반 투표를 했고, 참 이 결과를 보면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렇죠. 언제 우리나라가 저 공산당, 북한식 이런 선거 체제로 변해버렸나? 조국당은 저 김정은 당 같고 노동당 같고 저 김정은 당도 99.9%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저 꼭 히틀러 똑같아요. 나치당 같아요. 그 지지를 일방적으로 하고 반대 세력 막 매도하고 싸우는 거 봐요. 꼭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하고 김정은 나쁜 모습만 저렇게 닮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지율이 99.9%가 어디 있습니까, 조국? 이재명도 91.70, 92%예요. 김두관은 7.2%인가요? 김두관이가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니 사법 리스크 벗어나기 위해서 연임하러 나왔느냐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개딸들한테 그렇게 먹히지를 않고 이번에 보면은 개딸의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민주당을 쥐었다 놓았다 장악을 했구나. 이재명도 1인 정당 체제로 굳어졌지만 개딸 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제는 어떻게 잘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저 당이 이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재명 자기의 방탄으로 해서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다 잘라버려 숙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재명 지지도 많이 받지만 최고위원은 정봉주라고 1등을 막말하고 과거 BBK 이명박 잘못된 거 얘기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또 성추행 논란도 있었고 한때는 또 마누라 두드려 패가지고 또 뭐 처벌받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무슨 불교의 여신도를 또 폭행해갖고 벌금도 받고 목함질의 막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겹쳐갖고 강북을해서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1위라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게 생겼어요. 정청래하고 임무교대를 하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컷오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도저히 안 될 사람 심의해서 뺐어요. 정봉주 같은 사람은 컷오프 시스템이 있으면 당연히 빠질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때 목함질에 우리 얼마나 슬픈 사건이에요. 군인이 발목이 잘린 사건인데 그거를 목함지뢰를 경품으로 자고 얘기한 친구예요. 그래서 출마를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1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정당이 아니죠. 진짜 개딸들이 개당으로 만드는가? 개딸들이 개당으로. 개당이 됐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뭐 삼김 시대라고 양김으로 불리는 김대중, 김영삼 그런 시대에도 이런 투표 이런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고 이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도 양식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으로 해서는 무슨 짓을 할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나치당의 SS 그런 사람도 친위대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게 상당히 안타깝죠. 히틀러도 왜 1931년에 수권법을 만들었잖아요. 히틀러한테 다 권한을 준 거예요. 총리한테 알아서 법도 만들고 하라고. 그때부터 2차 대전 준비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1인 체제가 공고해짐으로써 민주당 위기가 또 시작되는 거죠. 최고위원도 이번 지도부에서도 비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고민정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8명인가 9명은 완전히 전부 친명들 아닙니까? 직권 프레임 본부장이 되겠다,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재명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전부 명비어 청거만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정당이 어떻게 민주정당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민주를 빼야 해요. 더불어 무슨 노동당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그 이재명이가 유튜브 생방송을 할 때마다 자기 차에 한 명씩 불러요. 최고위원 후보들을. 그러면 그 순서, 부르는 순서가 이 지지율 순서 비슷해요, 지금. 김민석이를 불렀다고 그러네. 그렇죠. 이 사람도 네. 한때는 대권까지 노리고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옛날에 예, 김민석 의원이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어느 술집에서 봤거든요. 종로에. 예. 그 술집의 직원들하고 손님들이 다 가서 줄 서서 사인 받았어요. 그랬었죠. 그 정도로 인기 있는 김민석이었는데 김민세가 되면서부터 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감옥 갔다 오고 뇌물 사건 얽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유튜브에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이해가 안 가. 사호동 지금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잘못 그러니까. 가고는 5명인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너 어디 좀 대학 가야 되는데 내가 성적을 좀 만져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연료 네. 주려고 네. 몰래 지금 뭐 문제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부른 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딸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 사람 꼭 최고위원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 김민석이도 이렇게까지 이사가 이제 추락한 4선이나 거죠. 된 사람이 추락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등이 정봉주 21.67%, 2등이 김병주 16.17%. 김병주도 저 군 출신인데 계속 이명박한테 딸랑딸랑 해가지고 그 줄 쓴 사람 아니겠어요? 아, 대단한 사람. 지난번에 뭐 국민의힘 전체가 정신머리 없다고 그냥 한 건 한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하다가 남양주 쪽에 어떻게 이재명한테 눈도장 찍어가지고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등. 그 다음에 전현희. 예? 이번에 네. 법사위에서 또 네. 쇼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폭행을 당했느니 어쩌지. 뭐 하여튼 이재명 발악이에요. 또 4등이 이제 김민석이. 하지만은 12.59% 이현주하고 지금 12.29. 예, 달랑달랑합니다. 추락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김민석이 좀 위험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 이재명 중심으로 일극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 된 다음에 할 일은 뻔해요. 이재명하고 피의자 감옥 갈 사람 둘이 손잡고 이재명 조국 손잡고 6개 특검 지금 하잖아요. 6개 특검 추진하면서 나라를 난장판 만드는 거죠. 예. 거기다가 원래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었거든요.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네. 망신당한다. 그렇죠. 특검 해봤자 한동훈 특검 그 내용들을 네. 보면은 전혀 이렇게 특검을 하더라도 뭐가 나올 게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자칫하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네. 하고 거리를 두었는데 이 민주당도 7월 말 8월 초 이 한동훈 특검 논의를 시작해서 뭐 발의를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됐다고 그러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거리도 별로 없고. 조국이가 그렇죠. 1호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한테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보복인데 이제 법안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 노림수까지 포함이 된 거죠. 예. 이제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바로 복원할지 네. 계속 대면 할지 아니면 서로 완전히 등 돌리고 살지 대면 하잖아요. 지금 그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특검법을 딱 내놓으면 윤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나? 안 국회에서는 해야 하나? 당연히 과반 이상 하니까 그러니까. 통과되겠죠 하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아니면 그냥 놔둬서 한동훈 그냥 특검 밖에 놔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참 대통령하고 그래. 한동훈하고 싸우라 이거죠. 이간책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산에 가면은 거미줄 많이 쳐놨잖아요. 네. 산에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걸리게. 근데 특검 한다는 게 뭐냐면은 고발사주 의혹. 그러니까. 사실 그때 한동훈이가 반부패 강력부장했을 때예요. 그 고발사주랑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 자녀 논문 대필. 그 자녀가 뭐 어디 대학 간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관계가 없고. 또 하나는 여론조성팀 했다고. 그건 법무부 장해찬이가 장해찬이 그 해당 분자거든요. 예. 탈당한 거예요. 공천 때 안 줬다고. 그런 사람이 떠든 건데 증거도 없어요. 또 네 번째가 이제 법무부 장관 때 윤 대통령 검찰총장 그 행정 심판했거든요. 소송. 징계. 심판. 예, 그거를 고의패소했다. 고의패소했다. 근데 다 어거지예요. 다 어거지. 어거지죠. 예, 어거지인데 하나 노림수는 적전 분열. 아. 예. 예. 서로 내
싸워라 이관계 싸워라 이거죠. 싸우면은 어떻게 노려보겠다. 근데 저는 설사 만약에 이 특검 법안이 처리가 돼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 한통속이다. 한동훈이는 윤석열 아바타로 다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또 공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일 때 특검 나 받겠습니다. 손 먼저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4건이나 되는데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이재명이나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법을 잘 아는 만약에 사람인데. 한동훈 후보가 나 특검 받겠다고 나서면 민주당이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당황하죠. 예. 뭐 걸릴 게 뭐 있어요. 예. 대신 네. 이 특검을 공평하게 그렇죠. 선정해서 받겠다 하면은 그렇죠. 아무도 어떻게 해요?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이 선정하든지 니는 민주당이 특검 선정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면 나 얼마든지 받겠다. 해서 저는 통과가 별거 혐의 없음으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대권 후보로 갑니다. 그러면요. 바로 대권 후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만 한다면은 완전히 판세를 뒤바뀔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대권 후보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는 그냥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역경 극복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대적 소명하고 역경 극복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봐요. 추미애, 조국, 문재인한테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몰아주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죠. 한동훈도 오히려 특검이나 윤 대통령, 김건희와의 관계 이게 오히려 더 추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에너지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우리 고영신 TV를 봐야 할 텐데 요새 바빠서 보겠습니까? 어쨌든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윤 대표의 그런 고언이랄까 그렇죠. 좋은 조언을 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큰 승부를 걸어야죠. 큰 승부. 이 야당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법사위에서 폭군처럼 굴고 있는 완장 딱 차고 이 정청래 이 정청래에 대한 제명 청원이 발의가 지난 18일에 됐어요. 그런데 4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해 버렸다고 그러네요. 정청래는 막말이나 하고 저 법사위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명을 청원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18일부터 22일 오전 8시 20분까지 5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에 접수해가지고 소관상에 회부될 수.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5만 명만 넘으면은 접수가 되고 소관상에 회부가 되게 되어 있는데 4일 만에 했으니까 30일 정도 되면은 뭐 거의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또 정청래는 할 테면 합시다. 나는 할수록 좋습니다. 뭐 이러고 있네요. 그게 뭐 정청래의 특기죠. 시정 잡배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는 대찬성 대환영이라고 보고 있어요. 법사위원장으로 앉아서 뭐 자기 쳐다보면 왜 째려보냐고 안 하고 째려보면 퇴정시켜버리겠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뭐 이런 진짜 시대의 저질 법사위원장인데 저런 사람이 청원이 좀 제대로 좀 보고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반성하면 정청래가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 출세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정청래 뭐 이런 사람이죠. 뻔뻔한 사람들.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청래를 법사위원장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가서 윤석열 탄핵 군불 당신이 제대로 붙여.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로 불리해지기 전에 이 탄핵으로 끝내야 해. 그런 아주 밀명을 내렸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이 아바타라고 봐야죠. 이재명의 대리인이라고 봐야죠. 법사위원장으로서 악역을 도맡아가 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키는지 모릅니다. 과거 문재인 때도 왔는데 그 청와대에서 대답했잖아요. 146만이 그때 됐었거든요. 이거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를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다. 이게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증인 불러서 호통치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클리어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좀 어떻게 보면 시급히 각성이 좀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